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함부르크에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독일 이야기. 오늘은 저의 함부르크 대학에서의 마지막 강연. 어제 9월 30일 저는 함부르크 대학에서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주체는 이제 함부르크 평통이고요. 제가 발표한 제목은 남북한 자유평화 통일을 위한 체제 비교. 체제 비교를 제가 어제 했었는데요. 이 체제 비교는 이미 독일에서 벌써 옛날에 채택된 접근 방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 체제 비교에 대한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볼프강 베어라고 칼스루헤 대학의 동서독 체제 비교를 집필한 바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 말로 소개한 적이 벌써 오래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그 8.15 독도를 보면서 앞으로의 우리 통일이 가까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콜과 같은 전 독일 총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좀 다시 되새기는 의미에서 제가 남북한 자유평화 통일을 위한 체제 비교에 대한 강연을 어제 열심히 좀 했습니다. 저희 마지막 강연이죠. 제가 내년이면 이제 90세를 맞이하고 건강상 더 이상 활동하기가 좀 불편해서 마지막 강연이 되는 뜻깊은 저 개인으로서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체제 비교 혹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면 상대방도 알고 우리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죠. 특히나 2차 대전 이후에 상이한 체제로 세계가 분단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독일에서의 그 체제 비교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데올로기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제가 어떤 체제가 나왔냐.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주의는 다원주의고, 저쪽 공산주의 내지 전체주의 체제에서 채택하는 것은 이론주의죠. 여기 보면은 어제 강연에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시장경제 혹은 혼합경제 질서에 대해서 저쪽은 사회주의화된 생산수다. 이쪽은 다원주의에서는 이론의 다양화가 있다 하지만 저쪽은 막스 레닌주의. 또 사회적 이익의 다양화라고 한다면 저쪽은 사회이익의 동질성. 또 집단의 자체화라 한다면 저쪽은 당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대중조직. 그리고 이쪽은 복수정당 제도라면 저쪽은 당의 향대적 역할. 또 이쪽에 경쟁민주주의라 한다면 저쪽은 통일전선의 단일성. 또 이쪽에 민주적 법치국가라 하면은 저쪽에 그들만의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다원주의와 이론주의 간의 그 차이점이 굉장히 그 노골화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냉전의 승리를 보면은 이 다원주의가 승리를 하지 않았어요. 서로는 위시한 동굴아빠는 전부 망했어요. 동독도 물론 망하고. 이것은 이제 그 체제 경쟁에서 결국은 망한 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여러분께 하나 전달하고 싶은 것은 김종일이가 동독이 망할 때 혼외과가 바로 그 복수정당 제도 이런 그 다원주의를 갖다가 도용했기 때문에 망했다. 우리는 절대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면에서 김정일이가 굉장히 똑똑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 정확히 본 거야. 그쪽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후에 북한은 어떻습니까? 더 단일화되면서 그들의 독재화를 강화하고 어떻게든지 국민을 통제하면서 그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핵까지 개발하면서 그들의 체제 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통일을 앞두고 이러한 그 체제 비교를 하면서 우리의 우월성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을 북한에게도 알리고 또 우리의 이것을 더 많이 장려해야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강조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지 않는가. 하나는 통일 체제 비교 교육.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남북한의 체제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우월성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통일 교육. 그래서 이것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면서 나아가서는 대학 입시에도 하나의 필수 과목으로, 그러면 그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들 경우도 의미적으로 왜 우리가 북한 체제가 나타나는 것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또 하나는 앞으로 체제 비교를 하면서 제가 특별히 어제 느낀 것은 단순히 우리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일반 시민들의 민주시민 교육, 독일은 민주시민 교육이 아주 잘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체제비교를 통해서 북한을 알리고 또 우리도 그 속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배우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의 좋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그 기회가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독일의 그 서백님의 리아스라는 방송국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93년까지 쭉 그 동독에 대해서 그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레디오 인 아메리칸 섹터에서. 근데 독일 통일이 된 이후에 깜짝 놀란 소식이 뭐냐면 동독에서의 그 리아스 방송국에서 가장 좋은 프로가 동서독 체제 비교였다고 그럽니다. 한 200만이 편지를 받았어요. 그 리아스 방송국들이 1990년 해체되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는 가운데 바로 그런 사실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그쪽 사람들도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보았는지, 어떤 체제가 낫냐. 즉 우리나라에도 남북의 참 그런 거 있습니다만은 좀 우리가 방송을 할 때도 또 우리 많은 기독교 방송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건설적이고 학술적이고 또 가치적인 왜 우리 체제가 저쪽보다 낫냐 하는 것을 알림으로써 우리도 알고 저쪽에게도 연락을 하는 그런 그 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이번 이걸 제작하면서 특히 생각나는 게 우리 탈북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돼요. 탈북자들은 북한을 알리고 또 통일 후에는 그쪽도 알리는 그러한 그 세력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탈북 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 또 휴전선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옴으로써 명실공히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체제 비교는 어떻게 보면은 저쪽도 알고 우리도 알고 왜 우리가 잘 사냐 하는 의미에서 저는 독일 통일의 경우는 그 콜이 말한 것처럼 통일과 유럽이라면 동전의 양면이라 하면 전 우리의 경우는 그래가지고 독일 통일된 이후에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지금 남쪽 하나로서 10대 경제 강국이 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제가 보면 그 명실공히 세계에서 이 여러 나라의 큰 모범이 되고 하나의 좋은 그 경험을 알려주는 세계가 되지 않는가. 저는 우리가 통일이 되면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그 조그만 나라 분단국, 그리고 오랫동안 분단국 상태에서 아무것도 별 없던 나라에서 저렇게 경제 대국이 되면서 통일까지 이룩하면은 앞으로 더 빛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3국의 좋은 교훈이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독일 통과도 우리의 통일은 더 세계적인 차원에서 천지개벽까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마지막 강연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걸 우리 유튜브를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간단하나마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강연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의 마지막 강의 그날 아주 어제 참 뜻있는 강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